잠시 안내 말씀 좀 드리면은 수업은 저는 단계적으로 해드려요. 단계적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월, 12월 과정은 기초 용어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용어가 이게 어떨 때 쓰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거 중심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그 다음에 1월달, 2월달에는 기본 이론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 다음에 3, 4월에 가서는 심화 이론을 조금 들어갑니다. 그리고 5, 6월 달에는 여기에 배웠던 내용들과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있죠. 기출 문제. 기출이 된 문제와 이론 설명을 같이 해줍니다. 자, 이론 설명하고 기출 문제. 이 문제가 여기서 나왔는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 이런 걸 가르쳐드려요. 그 다음 7, 8월에 가서는 단원별 문제집이죠. 단원별 문제집을 가지고 자 그리고 요약서를 가지고 문제풀이 하면서 자 요약서를 가지고 계속 반복 학습시킵니다. 자 그리고 9, 10월에 가서는 동형 모의고사 과정에 8월 중에 아마 제가 70페이지로 정리해 준다 그랬죠. 예. 이 70페이지 정리된 걸 가지고 9, 10월 두 달을 계속 반복시켜줘요. 어마어마하게 읽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8월달, 7월달부터 문제풀이 할 때 문제 한 문제 풀고 5개 지문 있죠. 자, 책 몇 페이지 패라, 전부 다 눈으로 확인 다 시켜요. 예. 계속 반복시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두 달만 딱 배우면 한 과정이 끝납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는데 그 배울 때 11월, 12월은 용어 중심으로 강의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1, 2월 달에 가면 그게 이제 이론이 조금 붙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 4월에는 심화 이론이 붙고 이걸 배웠던 것을 기출 문제 가지고 이론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준다. 그리고 이제 다른별 문제집에 들어가게 되면은 자 다른별 문제 풀이하면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들을 계속 요약서에다가 반복시켜줘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70페이지 정리해주는데 계속 반복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수업만 열심히 들으면 다 합격이 돼요. 나이가 젊은 분이나 나이가 좀 드신 분이나 열심히 들으면 다 합격하도록. 그리고 나면은 여러분이 9, 10월 달에 특히 개인적으로 학습하실 때 내가 어떤 부분을 봐야 될지 다 정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에 나왔던 부분, 기출이 됐던 부분과 또 출제 안 되는 부분에 놓을 수 있는 부분까지 다 같이 자동으로 다 정리돼 버려요. 그렇게 앞으로 수업을 할 예정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자, 거기에 페이지 수가 거기에 부동산 공법에 관한 부분을 제2과목 부동산 공법에서 123쪽에 펴시면은 제2과목 부동산 공법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넘기시면은 제1편 부동산 공법 입문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넘기시면 제1편의 부동산 공법 입문에 부동산 공법의 의다라고 되어 있죠. 찾았어요.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배워야 할 것이 부동산 공법의 뜻부터 배워야 됩니다. 자, 거기에 양갈로 1번에 보시면은 부동산 공법이란 부동산에 관한 법으로서 주로 협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부동산 정책의 각 분야의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행정법 내용의 원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이다.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모른다 이 뜻이. 읽었는데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 양갈로 2번 보세요. 부동산과 공법의 합성으로 부동산에 관한 공법적 규율의 총체를 말한다. 부동산에 관한 규율을 한다는 점에서 개인의 부동산에 관한 규율인 부동산사법과 구별된다. 3번 부동산에 대한 사건 행사를 국가 등이 공익 목적을 개입하여 이를 제한하는 법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뜻이 그렇는데 막상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도록 한번 봅시다. 자, 부동산이란 말과 공법이란 말이 합성된 말이 부동산 공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이다라는 그 말부터 하셔야 되죠. 부동산,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물건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 자, 그 다음에 각종 정착물, 자, 이런 것을 부동산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토지 움직일 수 없죠. 그 다음에 건축물 고정되어 있습니다. 정착물, 여기에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 아시죠? 수목. 자, 이런 것을 총칭해서 부동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공법이다라는 말을 알기에 앞서서는 법이란 말을 아셔야 돼요. 법이 뭡니까? 법. 법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자, 법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약속입니다. 그래서, 자, 이 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라는 것은, 자, 이 법을 위반하게 되면은, 자, 처벌을 받든지 아니면 책임을 묻는 것을 우리가 강제력 이렇게 합니다. 자, 강제력이 있는 사회적인 약속을 우리가 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 대비되는 말이 도덕이란 말 들어봤죠? 도덕은 뭡니까? 그렇죠. 도덕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자, 도덕은 강제력이 없는 사회적 약속이에요. 자, 법이라는 게 왜 만들어졌을까요? 법. 자, 우리 인류가 법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없던 이전 시대와 법이 있었던 이후 시대로 우리가 나눠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인류가 원신이죠, 원신. 헐벗고 자연에서 나오는 과일, 사냥해서 먹고 살았던 시대, 원시 시대는 법이라는 게 없습니다. 자, 인류가 계속 살면서 지능이 발달이 되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조직화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 조직화라는 것은 제일 먼저 가족 단위부터 이제 구성이 되기 시작하죠. 네.
인류가 남녀가 만나서 자식을 낳고 하나의 가족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이제 지능이 발달함으로써. 자, 그런 가족의 단위로 자, 만든 사회가 우리 부족 사회라는 말 들어봤죠? 자, 부족 사회가 되고 이 가족이 이제 커지니까 부족이 되고 자, 이 부족이 커지니까 뭐가 됐냐? 국가가 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하나의 이제 국가가 됩니다. 이와 같이 인류가 지능 발달로 인해서 조직화됨으로써 자, 이 사람들이 이제 모이게 되니까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 필요합니다. 그 사회적 약속이 결국은 오늘날 법이었다 이 뜻이에요. 예. 그 법을 만들고 나서 자, 사람들이 모여서 자, 부족을 구성하고 국가를 구성하니까 서로 혼란을 막고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회적 약속이 법이다. 자, 그 중에 이 법이라는 것과 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도덕이라는 것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뭐 이거 위반하면은 비난만 하죠. 저거 못된 자식이다.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이걸 지키지 않으면 사회가 대혼란이 오고 예, 여러 가지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동원되는 자, 위반하면 처벌이 되고 위반하면 책임을 묻는 자, 이런 것을 한마디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이 1차 공부에 민법 배우죠. 민법 위반하면은 처벌이 될까요? 책임을 물을까요? 예, 민법은 책임을 묻습니다. 위반하면.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 채무 불이행 책임. 자, 그런데 공법은 위반하면 뭐가 되느냐? 욕이 돼요. 처벌됩니다. 예, 세우랑차고 교도소도 가야 되고 벌금도 내야 되고. 자, 그래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처벌이 되는데 여러분이 배우는 법 5과목 중에 자, 민법은 책임을 물어요. 자, 그럼 2차 과목의 중개사법은 처벌돼요. 공법 방금 제가 처벌된다 그랬고, 공시법은 처벌돼요. 세법은 처벌돼요. 자, 민법만 책임을 묻고 나머지는 다 위반하면 뭐가 된다? 처벌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염두에 하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이 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제력 있는 사회적 약속인데 이 법을 크게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사법, 하나는 공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사법이라는 것은 개인 간의 대등한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을 사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민법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채무자 또 자, 채권자 간의 자, 채무 관계를 다룬 법. 임대인, 임차인 간의 임대차에 관한 법. 이런 말들이 즉 개인과 개인을 전제로 해서 대등한 법률관을 다룬 것이 대법원 사법이에요. 여기에는 여러분이 배우는 1차 과목 민법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뭐 상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등등. 이런 법들은 전부 다 사법 계통입니다. 개인 대 개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사법은 항상 머리에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사법의 주체는 누구다? 네, 개인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인 대 개인 간의 자, 법률 관계를 다룬 이런 법이 사법이고 여기에 위반하면은 결국 뭘 묻습니까? 책임을 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공법은 주체가 달라집니다. 국가기관 대 국민 간의 대등한 관계 아니에요. 수직적인
법률 관계를 다룬 법이 공법이다. 공법은 주체가 누구냐? 국가기관이에요. 자, 그 국가기관인 공법의 주체가 국민 간의 수직적인 법률 관계. 수직적이다라는 것은 규제를 하겠다 이 뜻이에요. 국가기관이 국민 전체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다룬 법을 공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반하게 되면은 자 뭐가 된다? 예, 처벌이 됩니다. 자, 우리 국가기관 중에는 봅시다. 자, 특히 행정기관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무슨 기관? 입법기관도 있고, 사법기관도 있고, 자,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상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정, 입법, 사법으로 나누죠. 자, 행정기관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자 장관, 각종 지자체 이걸 우리가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입법기관은 대한민국 뭡니까? 국회. 사법기관은 법원. 자, 이런 곳을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기관을 총체해서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런 국가기관이 국민 간의 수익적인 법률 관계를, 규제 관계를 다룬 법이 공법이다. 자, 우리 지금 배우는 부동산 공법은 이 국가기관 중에 여기 들어가요. 행정기관. 공법 주체는 행정기관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같은 지자체까지. 그래서 행정기관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배우죠. 그것도 행정기관이 주체예요. 감독기관이 대부분 중개업의 감독기관은 지자체입니다. 최고 국토교통부 장관 해서 행정기관에 속하고, 세법은 세무서죠. 그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행정기관. 세무관계에 대한 세무서, 국세청 이런 곳에 얘기 들어가고. 자, 그 다음에 등기법은, 공시법은 등기업무죠. 등기업무 주체는 사법기관인 법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우는 과목의 주체가 누군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민법은 개일이지만은, 자, 공법 같은 경우에는 행정기관, 중개사법도 행정기관, 자, 그 다음에 세법도 세무서 같은 행정기관, 자, 등기법 같은 공시법은 법원. 자, 이와 같이 공법의 주체는 국가기관이다 이 뜻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은 부동산 공법이란 말은, 자, 결국은 정리를 해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가지 말이 합쳐진 말이기 때문에, 부동산 공법은, 자, 국가기관 중에 행정기관이, 자, 주체가 되어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특히 국토, 전국에 있는 토지, 건축물, 자, 이런 부동산을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제에 관한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 뜻이에요. 부동산 공법은, 자, 주체가 행정기관으로서 전국에 있는 모든 부동산, 토지, 자, 건축물 이런 것을 규제를 합니다. 어떤 규제를 하느냐? 이 부동산에 대한 국민 전체가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제에 관한 법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공법에서 배우는 내용은 결국 행정기관이 국민들이 부동산을, 자, 어떻게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용하는 것은 방법이 크게 두 가지. 하나는 개발시켜서 이용을 하든지, 하려면
아니면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하는 건지, 이 두 가지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죠. 그래서 행정기관인 기관인 행정기관이 국토나 건축물을 국민들이 이용을 할 때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든지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비우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주위에 부동산 공법이 써져 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지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울산광시 예를 봅니다. 자, 저기에 동구 쪽에 가면은, 호계 저쪽에 가면은 산이 있죠. 자, 여기에 또 도로도 있고, 자, 여기에 건물들도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또 여기에 가면은, 자, 이렇게 공항도 있죠. 공항 주위에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네. 또 저 북구 쪽에 가면 또 여기 시가지가 조성되어 있죠. 자, 옛날부터 울산이 이랬습니까? 여기 아무것도 없었어요, 옛날에. 네. 조선시대 때 울산은 뭐였습니까? 군사기지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울산에가 뭐가 있었냐면은, 철강석이 여기서 많이 났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보내서 철강 재련하는 곳이 여기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조그마한 어촌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 와서, 자, 여기에는 산 같은 데는 개발해야 됩니까? 보존해야 됩니까? 보존해야지. 공항은 개발했죠. 자, 개발했는데, 이 공항 주변에는, 자, 여기에 건물이 들어오면 안 돼요. 비행기 착륙 문제 생기니까 뭐 시켜야 된다? 보존시키고. 여기는 개발해야 되죠. 네. 여기도 개발해야 되죠. 자, 이와 같이 울산광시 안에도 이 부동산 공법을 통해서 개발을 시켜서 이용할 곳, 보존시켜 이용할 곳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에 이걸 나라에서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해서 이용할 곳이 어디며 보존해서 이용할 곳이 어딘지를 나라에서 국가기관인 행정기관이 규제를 하지 않는다면 토지 사용에 효율성이 있다 없다? 없겠죠. 엉망이 되버려요. 효율적으로 토지를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여기는 개발하세요, 여기는 보존하세요 라고 미리 정해주는 법이 무슨 법이다? 그게 이 부동산 공법이에요. 이거 배운다 이 말이에요. 어디를 개발시킬 건지, 어디를 보존시킬 건지, 이걸 배우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 공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행정기관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토지에 어디를 개발시켜서 이용할지, 그리고 그 개발해서 이용하도록 규제를 해놨으면 거기는 어떤 건축물을 지어야 할지, 자, 이런 것을 또 산 같은 데를 보존시켜야 되죠. 저기는 개발 못하도록 보존시키도록 규제를 하는 것, 이런 것을 총칭해서 배우는 법이 이 법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에 저기에 가면 산에는 개발이 안 돼 있죠. 전부 다 이 공법을 통해서 보존하라고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는 시가지가 형성돼 있죠. 여기 개발하라고 옛날에다 여기다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여기다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개발된 곳도 들어가 봅시다. 자, 개발된 곳에 이 들어가 보니까, 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아파트 단지 있죠. 자, 거기에는 주거지로 개발하라고 규제를 안 했으니까 아파트 단지가 들어온 거예요. 다른 건물 있습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 없죠. 왜 아파트 단지 안에 아파트에 필요한 시설 외에는 다른 거 못 들어오게 하느냐? 그걸 다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는 상가들만 있죠.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저기 공업지에 하면 공장들만 있죠. 그걸 규제를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자, 여기는 자, 공업용으로 개발하세요. 여기는 주거용으로 개발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행정기관이 전국에 있는 모든 국토를
어떻게 개발할 건지 보존할 건지 정해두고 거기에 맞는 건축물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를 배우는 법이 무슨 법이다? 부동산 공법. 결론은 이겁니다. 부동산 공법이다 하는 먼저 염두에 둘 것이 뭐다? 주체. 누구다? 행정기관. 행정기관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 국토나 건축물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시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이 법이다. 이 가장 여러분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동산 공법의 뜻이에요. 방금 책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책이면 다 100% 맞는 게 아닙니다. 책을 쓸 때는 애매모호하게 써요. 예. 이렇게 어려운 말들만 잔뜩 넣어놔갖고 쉽게 이야기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그 밑에 공법과 사법이라고 들어가 있죠. 자, 그런 것은 보세요. 사법은 주체가 누굽니까? 개인이고. 공법 주체가 누구예요? 국가기관. 사법 위반하면은 책임 묻죠. 공법 위반하면은 처벌된다. 그것만 딱 알면 돼요. 그 밑에 보면은 막 구구하게 써놨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싹 없애세요. 보지 마세요. 저는 수업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봐야 될지를 딱 다 정해줍니다. 예. 제가 보지 말았는데 보면 어떻습니까? 떨어집니다. 예. 보란 데만 보시면 하기가 쉽게. 그리고 수업 하면은 이런 분이 있죠. 공부하는데 복습을 하라 합니다. 복습은. 자, 예습이 있고 복습이 있는데 어느 걸 해야 돼요? 예습은 아는 게 있어야 예습을 하지. 아는 것도 없는데 무슨 예습을 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론 수업을 할 때는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복습하시고 문제 수업 하죠. 문제는 미리 풀어와야 돼요. 지금부터 문제풀이 할 때까지는 여러분이 무조건 뭘 해야 된다? 복습하셔야 돼요. 자, 복습하는 방법. 암기식으로. 자, 암기와 읽기를 겸하고 꼭 외워야 될 거 외워야 된다. 그 다음에 그냥 읽기.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아무래도 암기도 적당히 하면서 또 이해하면서 읽기도 하는 게 이게 좋아 보이죠? 이거 하면 떨어진다. 왜 떨어지느냐? 그 다음날 되면 기억이 나죠. 내가 외웠으니까. 기억나는 순간 그 부분은 떨어집니다. 시험 칠 때까지 수업을 못 들어와요. 이 과목은 그렇습니다. 이 과목은. 읽기 그냥 한번 오늘 배운 거 한번 쑥 읽어보고 선생님 보라는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날 되면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읽었으니까. 그럼 합격합니다. 그거 이유가 있어요. 왜냐? 이 공법이란 과목은 한 3,000페이지 된다 그랬죠? 3,000페이지가 다 암기사항입니다. 어떻게 외울래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외우는 거 하지 말아요 말이에요. 자, 암기식으로 공부하는 분 처음에는 따라옵니다. 1월달 딱 접어든 순간부터 암기량이 어떻다? 폭발적입니다. 한 두 번 듣다가 그냥 포기해버려요. 안 외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 암기식으로 하는 건 안 좋습니다. 그냥 수업 듣고 읽고 이런 뜻이다라고 하고 책 덮으세요. 그 다음에 기억 안 나도 합격합니다. 꼭 공법에서 외워야 할 거 암기 프린트를 줍니다. 언제 주느냐? 1월 달부터 줘요. 이 암기 프린트만 외우시면 되는데 그거는 평소에 자꾸 들고 다니면서 자꾸 보시면 돼요.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고. 알겠습니까? 예. 그 외에는 전부 다 읽으세요. 수업 듣고 읽으면 돼요.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심화 사법이고 거기에 창고라고 들어가 있죠. 그런 부분 보셔도 됩니다. 자, 옆에 가시면 부동산 공법의 체계라고 들어가 있죠. 자, 이제 글로 갑시다. 자, 방금 우리가 부동산 공법에 대한 뜻을 배웠는데, 부동산 공법은 행정기관. 자, 이 행정기관이 공법의 주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행정기관이, 자, 부동산, 특히 토지, 건축물, 자에 대한 이용을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부동산 공법이다. 이렇게 방금 배웠죠. 이용을 한다는 것은 개발을 시켜서 이용하든지 보전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자, 규제하는 법이 부동산 공법이다. 이 뜻은 메모해 두셔도 돼요. 체계를 이렇게 표현이 안 돼 있죠. 부동산 공법의 뜻은 아마 체계보다는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편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메모하시면은 행정기관부터 하나하나 따져야 돼요, 지금. 자, 행정기관 누구냐? 이것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공법의 주체는 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행정기관은 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제일 먼저 제일 행정기관 중에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대통령이죠. 그 밑에 또 누가 있습니까? 국무총리가 있고 또 그 밑에 각 부에 뭐가 있습니까? 장관이 있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공법의 대표적인 장관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런 각종 장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무총리, 각부 장관은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 부르느냐? 공법에서 국가라는 말이 표현합니다. 국가. 책을 읽다 보면은 국가는 뭘 어떻게 하고 국가는 어떻게 한다는 말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국가라는 뜻을 모르고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 공법에서 국가다 하면은 대통령을 해서 장관까지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각부 장관들을 총칭해서 또 뭐라 부르느냐?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은 말이 엄청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해가 안 되죠. 장관을 말합니다. 장관. 자, 국가와 상치되는 말이 또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이 있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둘로 나눕니다. 하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기초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공법의 주체는 가장 간단한 말은 행정기관, 그 다음 행정기관은 크게 국가지자체로 구성되어 있다. 국가에는 대통령부터 해서 각종 장관까지,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둘로 나누는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것이 자 서울 특별시라 하죠. 특별시. 그 다음에 울산은 뭐라 부릅니까? 광역시. 또 세종 특별자치시. 그 다음에 경상남도, 전라남도 하는 도. 그 다음 제주도를 뭐라 부릅니까? 특별자치도. 자, 그래서 이렇게 5가지 행정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줄여서 뭐라 표현하느냐? 시도, 시도지사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은 서울특별시에서는 기초지자체로 뭐가 있을까요? 구가 있죠, 구. 종로구, 영등포구, 아시겠어요? 서초구. 서울특별시는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울산광역시는 구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울산광역시에는 군으로 울주군이 들어가 있죠. 부산은 기장군이 들어가 있고, 대구는 달성군이 들어가 있고. 자, 특별자치시에는 아직은 구성이 없습니다. 구군은 아직 크지 않으니까. 도 밑에는 뭐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시와 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자, 경상남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경상남도에는 자, 밀양시, 진주시, 그 다음에 창원시, 양산시, 또 함안군, 합천군, 산천군, 시군으로 구성되었어요. 시에는 대도시가 있고 일반시가 있어요.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시를 뭐라 부르냐? 대도시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별자치도는 자, 여기에는 제주도를 말하죠. 제주도에는 시와 군이 있는데 자치시, 자치군은 없습니다. 특별자치도 도지사가 모든 권한 행사를 다 해요. 자,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기초지자체를 뭐라 부르냐? 시군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 이 지방자치단체를 다른 말로 지방행정기관이라 합니다. 자, 우리나라의 행정기관을 가장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행정기관이 자, 부동산 공급의 주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왜 공급량이 많으냐, 방대하냐,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체가 하나다, 여럿이다. 여럿이에요. 자, 대통령을 비롯해서 장관이 부동산인 토지나 건축물을 개발시켜 이용하도록, 보존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도 부동산 공급법. 여기 지방자치단체인 광역이나 기초지자체에서 자신의 관할 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개발이나 보존을 통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법도 부동산 공급법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양이 방대한 겁니다. 자. 한 2주를 쉬었더만 목이, 이 강사는 계속 수업을 해야 목이 단련이 되는데 수업 조금 쉬었으니까 조금 목이 걸그러지네. 좀 이해하십시오. 자, 이와 같이 공급 주체가 이렇게 다양하다 보니까 양이 방대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양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일이 다 부동산에 대해서 개발 통해서 보존 통해서 이용하도록 규제하는 것을 일일이 다 배워야 되기 때문에 양이 방대합니다. 규제 방법이 같으냐? 달라요.
자, 그런 규제 방법이 다른 점을 이용해서 시험을 묻게 됩니다. 그러면은 규제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장관이 규제할 때 쓰는 방법과 여기에 있는 시도지사가 쓰는 방법과 시장군수구청장 쓰는 방법 각 다르겠죠. 그 일일이 다른 점을 꼬집어서 시험 물으니까 중요한 사항, 기본적인 사항에서 놓으면 여러분이 성적이 확 올라가고 세부 사항에 관해서 묻기 시작하면 성적이 어떻다? 형편없이 떨어졌대요. 너무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공법의 주체는 이렇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들어가도록 합니다. 이건 일단 지우지 마시고 그대로 두세요.